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들의 아빠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40살 남성입니다. 이맘때가 되니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들은 힘센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 멋진 형아가 되고 싶었던 말괄량이 8살이었습니다. 여느 아들들이 그러하듯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힘으로 하는 놀이를 참 좋아했었어요. 넘치는 사내 아이의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아이를 태권도 도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힘이 좋은 멋있는 사범님이 계신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하루는 인간극장을 보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이한테 감명을 받아 저희 아들을 불러앉혀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지호야, 지호는 나중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엄청 멋있고 힘세고 태권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누굴 닮고 싶어? 되고 싶은 사람 있어? 나? 엄청 멋있고 엄청 힘세고 태권도 잘하는 사범님. 아, 우리 지호는 사범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구나. 아들, 그래도 아빠 같은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아? 엄마 눈에는 지호 아빠도 엄청 멋있는데? 아빠는 힘도 안 세고 태권도도 잘 못해서. 하하, 우리 지호 그랬구나. 아빠가 얼른 힘 세지고 태권도도 배워야겠네. 근데 지호야, 나중에 크면 엄청 멋있고 힘 세고 태권도도 잘하는 사람 돼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돼야 돼.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괴롭히면 안 돼.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야. 알겠지? 항상 너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야 해. 나도 알아. 힘세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나쁜 깡패. 힘세다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 물리치는 건 유지호. 오, 우리 지호 멋있는데? 힘 얼마나 세졌나 아빠랑 팔씨름 한 판 할까? 안 돼. 힘세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나쁜 깡패가 될 수는 없어. 아빠 미안. 여보, 지호 때문에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으그그,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귀엽지? 지호는 꽤나 명랑한 목소리로 자기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멋있고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과 귀엽고 사랑스런 지금 이 모습을 천천히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교차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들 지호가 작년 겨울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출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들이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서 도장을 따로 보내고 있었는데 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학원에서 태워주는 차를 타고 집에 오기만 했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혼자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고 도장 사범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를 혼자 보내도 괜찮겠냐는 사범님 전화에 찝찝하긴 했지만 집이랑 그리 멀리 떨어진 거리도 아니고 종종 셋이서 손잡고 마실도 나오는 정도의 거리라 괜찮다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 아주 신나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걸어간다. 혼자. 학원차 안 타고 왜 혼자 걸어가는 거야, 아들? 아니, 저번에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혼자서 집에 걸어가 본 적 있대. 나만 없어서. 근데 가는 길도 다 알겠고 재밌는데? 오, 유지호, 멋있는데? 다 컸는데 완전? 아들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모양인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전화를 끊었고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어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내가 아들과 통화를 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핸드폰을 놓지 않았을 텐데 아들과 전화를 끊고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교구를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아들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지? 집에 도착했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한 건가? 아들, 벌써 도착했어? 그런데 명랑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할 핸드폰에서 너무나도 낯선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던 그 여학생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아기가 많이 다쳤어요. 떨려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여학생을 붙잡고
거기가 어딘지 캐물어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곳에서 마주한 저희 아들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피가 많이 났는지 새하얗던 도복이 피로 물들고 천 같은 걸로 머리를 둘둘 말아둔 상태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들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아빠 봐봐. 아빠 보여? 지호야!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아들을 태우는 내내 옆에서 이리저리 도와주던 여학생에게 가까스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 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병원에서는 상처가 깊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했고, 병원을 옮겨 5시간에 걸친 치료를 받고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복에 걸려 넘어졌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빨갛게 쏟아지는 피에 놀라고 아찔해서 소리내어 엉엉 울기만 하는데 어디서 어떤 누나가 달려와 자기를 도와줬다고. 처음에는 머리에 뭘 세게 감아서 피를 막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자꾸 귀찮게 뭘 물어봤다고. 아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누나가 그랬어? 아유, 그 학생이 참 똑똑하네요.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려서 지호가 의식이 혼미했을 거예요. 의식 잃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 걸고 뭐 물어보고 했나 보네. 놀라서 달려간 제게 간단한 정황만 설명하고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갔던 그 여학생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치료한 담당 선생님도 당시 그 여학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 여학생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해도 모자랄 상황이었어요. 이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아들 앞에 달려와 서로의 손을 붙잡은 저와 아내는 아들을 구해주었던 그 똑똑한 학생을 꼭 찾아내어 보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그때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을 토대로 일주일 넘게 그 학교 학생들에게 수소문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보세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학원 학생들이 알려준 대로 아이들이 즐겨 한다는 SNS에 수소문해보기도 했지만 그 학생이 SNS를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진 한 장도 없이 단순히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는 줄글에 추측이 어려웠던 건지 그 학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네에 벽지도 붙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증발이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 품은 채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연락을 기다리며 아들과 함께 병원을 갔다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옆에 낯선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다소 수상한 그 쇼핑백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생뚱맞은 손소독제와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작성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편지 봉투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3동 주민분들께 안녕하세요. 704호 예비 입주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두고 12월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요란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추운 날씨 탓에 집안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나 코로나로 인해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이마저도 비대면으로 전달드리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제법 시끄럽고 요란할 테니 양해를 구하고자 아래층에서 남기고 간 선물인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집 안으로 챙겨 들어가면서도 이걸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엘리베이터에 양해문만 올려도 됐을 텐데. 집집마다 마음을 담아 신경을 쓰고 선물과 편지까지 전해주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뭔데?
아랫집에 이사 오는데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미안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요즘도 이렇게 집집마다 마음 써주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받기가 미안해지네. 아내와 저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선물과 편지에 마음이 훈훈하고 또 넉넉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않고 날이 선 말들이 오고 가는 요즘. 물론 이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테고, 선물을 받으나 그냥 엘리베이터에 양해문 하나만 써서 붙이나 삐뚤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삐뚤어질 텐데,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 부부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지난 일이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늘 이웃 간의 갈등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먼저 이해를 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좋은 이웃과 따뜻한 이웃들이 살가운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더 붙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아랫집에서 선물해 주신 사과를 깎아 먹으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새로 이사올 아래층 주민이 기다려졌어요. 그 후로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지호 전화 왔는데 아랫집에서 오늘 이사 왔다고 떡을 나눠주고 가셨대. 지호가 맛있다고 난리야. 정말? 그러고 보니 이사떡도 참 오랜만이다. 요즘은 몇 층에 어떤 사람이 이사가고 이사 오는지도 잘 모르는 일이 태반인데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뭘 얻어먹었으니. 아래층 사람들이 드디어 이사를 온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사 왔다고 해서 떡을 돌리는 집이 잘 없던데 어떤 사람들일까? 정이 많은 사람들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려 작은 귤 한 박스를 샀어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말만 전하면 되려나. 이런 걸 주고받는 게 부담되지는 않을까 하며 귤 상자를 들었다 놨다 고민했지만 그래도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차에서 작은 메모도 작성했어요. 804호입니다. 지난번 주신 사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떡도 아들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네요. 정이 많은 가족이 오신 것 같아 괜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길 소망하며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아 두고 갑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숫자 8 버튼이 아닌 7 버튼을 누르고 나니 조금 떨렸습니다. 귤 상자 위에 쪽지가 잘 붙었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 앞에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기분으로 그날도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오른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더라도 짧은 인사가 오고 가기 힘든 세상인데 학생이 먼저 인사를 건네니 습관처럼 말없이 서 있던 내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어른이라는 사람이 학생이 먼저 인사를 할 때까지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한심한 행동을 했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제가 고개를 들어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받아줄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이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듯하게 잘라진 앞머리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아들을 구해주었던 그 여학생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치듯 보았던 얼굴이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에 들뜬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기 학생 혹시 네. 704호 이사 왔어요. 뵙는 분들마다 여쭤보시네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아이 알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바탕화면에 설정해 두었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학생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핸드폰을 응시하던 학생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제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네, 알아요. 얘 왜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럴 리가요. 학생이 그때 너무 잘 도와줘서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요. 치료도 잘 받고. 내가 그때 학생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됐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응급처치를 잘해준 덕분에 우리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이름도 한 번 안 물어보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됐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보니 학생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아들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애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기에 지혈해주고 구급차 올 때까지 말 걸어준 것 뿐인데요. 거기까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다니 다행이에요. 저 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학생은 마음이 급한 와중에도 꼬박꼬박 인사까지 하고는 뛰어갔습니다. 띵 하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렇게 이웃으로 만날 줄이야. 그날 회사를 마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누구 만났는데? 뭐 연예인이라도 만났어? 뭐 우리한테 연예인이긴 하네. 그때 우리 지호 구해줬던 학생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헉, 설마 그 학생 만난 거야? 어떻게 했어? 설마 또 그냥 보낸 거 아니지?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는데. 글쎄 말이야. 그 학생이 우리 아랫집 이사 온 집이더라고. 704호.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황급히 내리기에 일단은 그냥 보냈어. 가는 길에 뭐라도 사서 인사라도 드릴까 하는데 그 집에 뭘 사가는 게 좋을까?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만나서 같이 고르자. 뭐가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아내와 함께 과일 가게로 가서 과일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은행으로 가서 현금도 조금 뽑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현금으로 표현한다는 게 성의 없어 보이진 않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다른 종류는 사람에 따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 처음 뵙는 분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건 현금뿐이겠더라고요. 문구점에 들러 현금을 넣을 예쁜 봉투까지 고르고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아들을 예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7층에 도착하니 문 밖으로 도란도란한 가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아, 저 804호에서 왔습니다. 어머, 어쩐 일로? 잠시만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현관에는 저희 부부만큼이나 꽤 젊은 얼굴을 한 부부가 의아한 눈을 하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당황한 그 마음은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너무 불쑥 찾아온 건가? 갑자기 불쑥 죄송해요. 놀라셨죠? 사실 저희 가족이 애타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일이 있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불쑥 찾아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집 따님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호야,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태권도 도장에 다녀오는 길에 넘어졌었는데요. 그때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어지러워서 앞이 안 보였는데 누나가 저를 도와줬었어요. 나중에 계속 잠이 오니까 누나가 말도 걸어주고요. 그때 따님이 걸어준 전화를 받고 놀라서 달려갔는데 너무 고맙게도 지혈까지 해주고 저희 아들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학생의 응급처치를 너무 잘해준 것 같다고. 정신 차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보니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는 거라곤 교복인데 그마저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딸 말씀이신 거죠? 우리 봄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눴어요. 어머 세상에, 봄이야, 너 잠깐 나와봐. 방문이 빼꼼 열리고 그 학생이 걸어 나왔습니다. 쑥스러운 듯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 곁에 조용히 섰다가 시선 아래에 있는 저희 아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저희 아들을 붙잡고 괜찮냐고 묻는 학생의 모습에 학생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제야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의 학생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인연입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희 6명은 나란히 그 집 거실에 앉아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괜찮은 거냐는 걱정 어린 질문들부터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까지요.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기 싫어서 걸어갔어요. 근데 띠를 밟아서 넘어져가지고 어떤 돌뿌리 같은데 퍽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도 노란띠 사나이니까 절대 안 울고 일어나서 가려는데 머리에서 피가 또르르 흘렀어요. 뭐래, 안 울긴? 학교 마치고 수행평가 준비물 사러 나갔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으앙 하는 거예요. 꽤 멀리서 봤는데도 흰색 도보기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큰일 났다. 119로 신고를 하면서 냅다 그쪽으로 뛰었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애가 생각보다 더 어린 거예요. 뛰어오기 전에도 놀랐는데 애를 가까이서 보고 더 놀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혈은 해야겠는데 어떤 걸로 해야 하지? 깨끗한 걸로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딱 손에 든 비닐봉투에 든 손수건이 보였어요. 수행평가 준비물이었거든요. 손수건을 머리에 대고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애 머리에 꽉 묶었어요. 아저씨랑 구급차 둘 중 아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아물고 잘 지낸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호한테 듣기로는 학생이 지호한테 이름도 묻고 연락처도 묻고 했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배운 거예요?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맞나 하면서 했었어요. 제발 무사해라. 제발 의식 잃지 마라. 속으로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막 엉엉 울면 아기가 불안할까봐 그래도 애한테 비하면 제가 훨씬 누나인데 사고 당시 아들에게는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그날의 일을 학생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니 이 학생에게 얼마나 더 고마워해야 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라도 충분히 당황스러웠을 그 순간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응급처치를 잘해주었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학생 정말 너무 고마워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미안한데 진짜 학생이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내가 학생 찾고 싶어서 아무리 우리 학원 애들한테 수소문해도 영 찾기가 힘들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이이가 처음 이댁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먹을 거랑 편지 집집마다 나눠주셨을 때 새로 이사 오는 집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했었는데 두 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니 따님도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나 봐요. 아유, 별소리를 다 하세요. 아니에요. 저희도 오늘 저희 딸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게 많이 놀랍기는 한데 저희가 민폐를 끼쳐서 사과를 드린 것도 저희 딸이 아드님 응급처치 해드린 것도 꼭 저희라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대단한 일 한 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가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인연이 깊은 이웃이 생긴 것 같아 반가워요. 누나, 근데 이름이 뭐야? 나? 누나 이름은 김보미. 꼬맹이 너 이름은 뭔데? 나는 유지호. 누나, 나 꼬맹이 아니거든. 우리 태권도에서 내가 제일 잘해. 내가 그때 넘어져서 다쳤어도 내가 제일 잘해. 오, 진짜? 지호 너는 그럼 공부도 잘하겠네? 당연하지. 우리 아빠 학원 수학쌤이야. 그래서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해. 우와, 정말? 이 자식 너 대단하네. 지호야, 거짓말하면 못 써. 너 수학 잘한다고 누가 그래? 갑자기 끼어든 지호의 맹랑한 발언에 잠시나마 모두가 하하호호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딱딱하게 얼어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말랑하게 풀어진 것 같아 지금쯤 준비한 봉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엉덩이를 움찔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호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호 아버님은 학원 선생님이세요? 아, 네. 종합학원인데 저는 중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저희 봄이도 이사 오고 학원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아,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된다니까. 오, 저희 학원 오시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저 이래봬도 제법 잘 가르칩니다. 아저씨, 저 갈 일 없어요. 그리고 저 학원 안 다녀도 혼자서 잘해요. 그럼 애 가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우, 정말 고마운 인연이네요. 저희한테도. 저, 이거 큰 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건데 아무래도 따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분위기를 틈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잘 보면 꼭 두터운 편지 같은 모양새를 한 봉투를 건네자 두 분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든 봄이 아버지 표정이 먼저 일그러지고 이윽고 내용물을 확인한 봄이 어머니의 얼굴도 연달아 일그러졌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보답을 해야 할까?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아니요, 정말. 저희 봄이가 뭐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마음을 얼마나 쓰셨는지는 저희도 알겠지만 그래도 못 받아요.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이니 대충 저희가 거절하는 의미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냥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이웃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걸로 해요. 요즘 이웃이랑 잘 지내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시기에 좋은 이웃 만난 것만으로도 서로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민의 부모님의 정중한 사양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참 동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5, 6년쯤 뒤엔 저런 부모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봄이가 학원으로 오면 꼭 잘해주겠다는 다짐을 100번을 하고 나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소리 지르던 봄이의 모습이 꿈에서도 아른거려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 집과 봄이네 집은 그때 이야기했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다정한 모습으로 안부를 물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일부러 더 많이 해서 나누기도 하고 동네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주기도 하면서요. 비록 아이들의 나이대는 다르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는 끝내 학원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올 때 되면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몇 개월이나 발걸음을 하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봄이네 부모님을 통해 이유를 물을까 하다가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저씨. 응 그래 봄이 학교 가니? 네 완전 잠아요. 아저씨도 근데 봄이 너 왜 학원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 7층의 높이가 이렇게 낮았던가요? 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1층에 멈춰섰습니다. 하하하 하고 어색한 웃음으로 무마하고 내리려는 봄이를 불러세웠습니다. 아이 대답은 해주고 가야지. 학원비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학교 수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마냥 아이로만 보였는데 속으로 그렇게 학원비 걱정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참을 꼼짝없이 주차된 차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차에 다시 시동을 끄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아내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뭐야 당신 아직 안 갔어? 아빠 퇴근했어요? 아이 등교를 준비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아내가 놀란 눈이 되어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내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잠깐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봄이 걔가 진짜 똑똑하고 착한 애라니깐. 여보 혹시 이런 방법은 어때? 당신도 학원 측에 학원비 무료로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돈으로 학원비 내주고 봄이한테는 당신이 잘 얘기해서 봄이 학원 그냥 보낼 수 있게 된 걸로 됐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봄이한테만이라도 착한 일에서 학원비 걱정 없이 학원 다닐 수 있게 된 걸로 말하면 봄이 마음도 괜찮지 않을까? 아내의 말은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그럴듯했습니다. 번뜩이는 아내의 아이디어를 품에 안고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봄이네 아버지를 만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지호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러시고 그것도 우리 둘이서만. 네, 있지요. 착하고 똑똑한 봄이 학원 보낼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이고, 지가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보낼 마음은 없어요.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봄이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봄이 아버지에게 아침에 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니 아침에 저희 부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없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침묵이 길어지기 전에 얼른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또 봄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인데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요. 요즘 학원비 거품이 너무 심해. 너무 비싸요.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보미가 딱 꼬집어내니 뜨끔하더라고요. 역시 똑똑해요. 그래서 말인데 보미한테는 착한 일 해서 무료로 학원 다닐 수 있게 된 걸로 하고 그냥 학원 보내시면 어때요? 학원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봄이 똑똑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마음 쓸까? 다 저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일하는 건데. 에휴, 너무 커버렸어요. 아니, 그나저나 학원비를 왜 지원해가 부담해요? 아우,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도 봄이한테 말할 구실은 생겼으니 그걸로 고마워요. 믿어야 할 텐데. 믿게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겠습니다. 학원비는 봄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이보세요, 지호 아버지. 아,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형님, 그러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 좀 받아주세요. 네? 아, 형님. 안 돼요. 그거 받았다가 봄이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봄이 어머니는 울 지호 엄마한테 맡기시고. 네? 아, 정말. 좋아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합시다. 학원비를 전부 받는 건 도저히 안 되겠고 일부만 받는 걸로 할게요. 지호도 이제 점점 커가는데 지호 생각도 하셔야지. 아, 애들 금방 커요. 잉?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간절히 설득한 끝에 전액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미의 학원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너무 잘했다며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참 좋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학원으로 가서 간단한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똑똑한 보미에게 들키지 않고 선물을 전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 학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인 것처럼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허허, 유 선생 참 특이하네. 영업을 특이한 방식으로 해. 대망의 다음날 아침, 보미네 아버지를 통해 보미가 현관문을 나섰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보미야. 오늘 아저씨가 좋은 소식 가져왔는데. 뭔데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보미에게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선행으로 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김보미 학생을 학원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쓰여진 학원비 전액 지원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보미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때? 죽이지? 네, 완전 대박. 근데 학원 가면 다른 애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그런 건 아니죠? 저 그런 거 완전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아, 맞다. 근데 너 오면 이름표 달고 수업 들어야 해. 선행 학생 김보미. 이 학생은 위험에 처한 한 초등학생의 목숨을 구해주었음. 이렇게. 네? 땡.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미는 습관처럼 1층 출입구로 내달리며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보미 아버지에게 얘기를 꺼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1층에 도착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그때 쿵쿵 하고 누군가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다급하게 창문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저 진짜 그 이름표 달고 수업 듣는 거 아니죠? 야, 그것 때문에 여길 내려온 거야? 아, 당연하죠.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요. 저 진짜 그런 걸로 주목받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케이. 그럼 아저씨가 너 그 이름표 절대 달릴 없게 할게. 약속? 감사합니다. 저 그럼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진짜 안녕히 가세요. 중학생 아이의 생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한 생각에 창문을 닫고 소리내어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그 위급 상황에 우리 아들을 구해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들어차는 기분이었어요. 저 아이를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아들 지호도 꼭 저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보민의 부모님과 좀 더 자주 교류하고 가까이에서 나누면서
좋은 사고방식들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보미는 저희 학원의 우등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미를 대하듯 더 다정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달라진 저의 모습은 저만 낯설 뿐이었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아해 주었습니다. 일을 하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날 때 속으로 늘 다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좋은 사람이 됨으로 인해 자식에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보미는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워낙 똑똑한 아이라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더라고요. 가까이서 가르쳐 보니 손이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혼자 알아서 참 잘합니다. 작년에 자기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한다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정말 자신감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미가 대단합니다. 초등학생 2학년이 되어버린 저희 아들은 이제는 친구 녀석들이 보면 너무 많이 커서 징그럽다고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고 말끝마다 말대꾸를 얄밉게 하는 녀석이 되어 있지만 보미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얼마 전 보미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호가 눈물을 글썽인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저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지호 까부는 거 자주 못 볼까봐 그게 제일 속상해요. 엄마, 고등학교는 가면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고등학교는 가면 밤까지 공부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 왜 지호야, 누나가 시간 없어서 너 자주 못 볼 것 같다고 하니까 너도 속상하냐? 아니, 그럼 나는 고등학교 언제 가? 넌 임마 한참 멀었지. 왜,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게 해줄까, 아빠가? 응, 할래. 그러면 너 앞으로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부 아빠랑 공부하자. 에이, 그건 좀. 야, 유지호.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해야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로 바로 갈 수 있지. 쉬운 줄 알았어? 엄청 공부 잘해야 돼. 그럼 고등학교 다음은? 고등학교 끝나면 누나 다시 시간 많아? 어? 아빠 말고 엄마가 대답해줘. 지호야, 아빠 말은 듣기가 싫어? 공부하라 그래서? 이 녀석 웃기는 녀석이네. 아, 아빠 말고 엄마가 말해주라니까. 야, 내가 말해줄게. 나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면 더 바빠. 대학교가 얼마나 바쁜 곳인지 알아? 나중에 나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대학교가 겁나게 중요하단 말이다. 근데 이 모든 게 공부만 잘하면 엄청 쉬워. 공부 못하잖아? 남들보다 나중에 더 바빠. 그러니까 유지호 어린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누나 가는 고등학교, 누나 가는 대학교 줄줄이 따라오지. 알겠냐? 역시 우리 김보미 학생 훌륭해. 아이고, 지호네는 지호 크는 거 보는 재미가 아직 쏠쏠하겠어요. 저희 아들은 아직 천방지축 말썽쟁이이지만 그 녀석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좋은 누나가 생겼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합니다. 보미도 저희 아들이 좋은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요즘처럼 이웃끼리의 정이 팍팍하고 냉랭할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착한 보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또 한 번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신만을 위해 반짝이는 행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저희 가족이 만난 보미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가까이에도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나누고 사랑하세요. 겨울은 한결 더 사랑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가슴 벅찬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